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송을 4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3시부터 속보가 많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네. 속보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들과 좀 소통을 하고 싶은데 일단 가장 눈에 띄었던 속보는 한덕수 탄핵 심판이 오늘 변론 종결을 했습니다. 이제 선고일은 아직까지 미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무려 54일 한도 자꾸 한 얘기하니까 한동훈도 나가네. 한동훈 총리 할 뻔했네. 그 한덕수 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네. 자, 지난해 12월에 그 상당히 논란 끝에 이른바 탄핵 소추 됐다고 하는데 당장 정조수부터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그랬죠. 그래서 이 탄핵 자체, 왜 탄핵 당했나는 그 이유를 따지는 탄핵 심판 이전에 이 탄핵 소추된 것 자체가 적절했나, 정족수가 맞았나, 요걸 따지는 권한쟁의 심판이 있어요. 그럼 순서상으로 보면 어느 게 먼저겠습니까? 재판을 하기 전에 우선 이 재판이 성립하냐 안 하냐, 이거부터 따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재판의 내용, 그래 네가 도둑질 했니, 뭐 어디 가서 나쁜 짓 했니, 그 따지는 게 먼저입니까? 어느 게 먼저예요? 쟁의 심판이 먼저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성립이 우선 될 수 있는가? 그렇죠. 당신 지금 당신 하고 있던 일 지금 직무 정지 당하고 여기 와서 재판 받는 거 이게 정당한 겁니까? 이거부터 따지고 재판을 받는 게 정당하다면 지금부터 당신이 무슨 도둑질을 했는지 어디 가서 무슨 뭘 했는지 지금부터 따지겠다 이렇게 되는 게 정확한데 지금 이거 거꾸로 됐어요. 우선 이 두 가지가 다 걸려 있는데 이걸 무려 54일이나 지금 안 했어요. 헌재가.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 지금 공백을 메꾸는 권한대행을 54일이나 그 중요한 가르마를 안 타고 방치했어. 그래서 권한대행의 대행. 제가 외교관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이거 어렵잖아요. 권한대행의 대행 영어로 뭐라고 하나 그랬더니 액팅 프레지던트래. 아, 그렇게 해요? 그냥 대통령 권한대행을 그냥 영어로는 액팅 프레지던트라고 하는데 액팅 프레지던트의 또 액팅이니까 액팅 프레지던트래요. 한국으로 대대행하는 거랑 똑같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게 좀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네. 거기도 다 프로토콜 중시하는데 액팅 프레지던트까지는 모르겠는데 액팅 프레지던트랑 우리 지금 미국의 새 진짜 프레지던트랑 이게 지금 만나기는커녕 전화 통화도 그렇죠. 이게 진짜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딴 나라도 아니고 미국하고는 바로 지금 통화가 뭡니까? 지금 일본 만났잖아. 정상끼리 만났죠. 우리도 당연히 만나야 되잖아. 원래 우리나라가 항상 외교 잘하는 게 미국에서 대통령 새로 취임하면 일본 총리보다 우리 대통령이 먼저 만났다. 근데 이제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제 미국의 이쁨을 누가 더 받는다? 우리가 더 받는다. 저기는 코너스톤인데 우리 린치핀 돌보다는 핀이 더 이쁘지 않냐? 이래갖고 우리가 맨날 그런 거 자랑하는 나라였는데 이번에도 이제는 통화 몇 분 더 했냐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통화 몇 분은커녕 통화 자체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헌재의 직무유기랑 바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도 알아요. 주미대사도 했고 통상교섭본부장도 했고 그다음에 무역협회장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워싱턴에 딱 인맥도 있고 프라임 미니스터면 영국에서는 여왕 다음으로 그 나라 정상이야. 그러니까 프라임 미니스터는 표현 자체가 그건 정상으로 쳐줘요. 전 국제사회에서. 네네. 또 액팅 프레지던트 내지 데퓨티 지금 프라임 미니스터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 축에 절대 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순서도 틀렸어. 네. 이 가르마를 먼저 타야 될 거는 지금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소추된 게 정당했냐. 정족수 맞아. 정족수거든요. 200이냐 150이냐잖아. 그렇죠. 150을. 이거를 오히려 조금 있다 해요 지금. 먼저 지금 본안을 지금 한 거야. 그런데 지금 본안은 오늘 지금 종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게 뭔 얘기냐? 지금 5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의 죄가 5대 대죄. 그랬는데 한마디로 황당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하는데 자기가 막지 않았다느니 최상병 거부권을 행사했다니 하는 건데 제가 볼 땐 그런 것들은 다 그야말로 탄핵을 하기 위한 핑계를 위한 핑계이고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죠. 유일한 이유는 민주당이 원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임명, 마은혁 정계선 그리고 조한창은 어쩔 수 없이 해가지고 이거 안 해줬잖아.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었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건 뭐냐? 그 죄는 총리로서 범할 수 있는 죄가 아니죠. 총리로 그 죄를 범하고 싶어도 범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죄는 대통령 권한 대행.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때만 범할 수 있는 죄야. 근데 죄는 그걸로 범해놨는데 너는 총리로서 탄핵돼야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우선 황당한데 그러니까 헌재가 말이죠. 이것을 그날 사실은 당장 했어야 돼요. 당장 했어야 되는데 이걸 무려 54일이나 미루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바로 일단 직무정지가 어쨌든 간에 돼버리니까 대행의 대행이 들어섰는데 이 대행의 대행이 지금 대행의 대행 맞는지부터가 이게 아리송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탄핵당한 게 정당하냐 안 정당하냐부터 따져야 되니까 그걸 이어서 한 사람이 50일 동안 한 행동이 정당하냐 안 당하는 여기에 완전히 연동돼 버렸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네. 만약 이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거는 200이 맞네. 이렇게 되는 순간 이게 사실 법리상으로는 네.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첫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애초부터 원천 무효거든요. 그럼 지난 54일 동안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은 네. 애초에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직무 정지도 무효, 탄핵 소추도 무효예요. 지난 54일 동안 법적으로는 한덕수가 대행이었던 거야. 그런데 그거를 지금 가짜 대행인 그 최상목 권한 대행의 대행이 와가지고 자기가 그 뭐지 가짜가 진짜처럼 하면서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을 행사하게 된 거야. 대표적으로 바로 조한창 정계선 임명부터 했잖아요. 네. 그거부터가 그죠 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할 건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적으로는 그 당시 계속 한덕수였단 말이야. 그런데 그 자격이 없는 최상목 부총리가 다 해버렸다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두 사람은 날아가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럼 무효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론상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격이 경찰관이 아니야. 근데 내가 경찰관이 이제 가짜 경찰관인 척하면서 와가지고 우리 뉴스엔진 문제 있어서 여기 수사해. 그리고 관계자 체포해. 네. 구금해. 그래갖고 다 했어. 일단 근데 알고 보니까 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가짜야. 경찰관이 아니었어. 그럼 체포, 수사, 구금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럼 그때 그럼 당신 전과자야? 무효죠. 무효잖아. 그렇죠. 그게 모두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이론상 그렇잖아요. 이거는 가짜 재판관이 된 거야. 근데 이미 탄핵 심판 계속 했잖아요. 무슨 탄핵 심판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그거는 그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네네. 이거는 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 사람 그분은 직무가 정지됐어요. 그건 법적으로 됐어요. 아니, 제 말은 네. 탄핵 재판관들이 같이 지금 재판했잖아요. 이미 임명이 돼서. 아니 그 임명 자체가 무효라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그 임명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자격이 없는 가짜 경찰관이 네. 자격도 없는 데 가서 수사하고 수갑 채우고 구속하고 이런 행위들이 무효예요, 유효예요? 아니 무효인데. 무효죠. 그러니까 무효인데. 자격이 없는 최상목이 임명을 했으니까 네. 임명이 무효예요. 그렇죠. 그 이분들은 가짜 재판관이 아니었던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도 지금 무효가 돼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그럼 예를 들어 우리 그러시구나. 대표님이 저 편을 봤는데 네. 나를 엄하게 꾸중하고 막 죄를 묻던 재판관이 알고 보니까 판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였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가만 안 놔두죠. 가만 안 놔두기 그냥 간단해요. 변호사 시켜 이 재판은 전부 무효다. 그리고 무효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판사가 아닌 사람이 재판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법리상으로는 그렇게 돼요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법조인 상당히 많아요 지금. 야 이게 한덕수 총리의 그냥 탄핵 이게 뭐 적합하냐 안 하냐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이게. 이게 시간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네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네. 시간 여행을 떠나야죠 과거로.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서를 바꿔서 재판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헌재가 말이 안 돼요. 아까도 말이 안 얘기했지. 이 사람 재판을 하는 게 맞아부터 따지는 게 맞지. 그러고 나서 재판의 내용에 들어가서 재판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야. 그거부터가 먼저 말이 안 되고요. 2시 4시로 한 것도 그래서 저는 저 시간 순서도 흉악하다 생각을 하고 54일 동안 뭐 했나.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네. 이게 이런 경우들이 가끔 어떤 때 발생하냐면 행정 어떤 그 재판 같은 데서 발생을 해요. 근데 이게 취소가 있고 무효가 있어요. 그 취소라는 거는 어떤 걸 이제 어떤 행정 조치를 했는데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취소를 하는 거야. 어제까지 이걸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안 되겠어 취소를 해. 그럼 그때까지 한 행정 행위는 유효한가 무효한가? 취소의 경우는 유효하다고 현실을 인정해서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무효는 애초에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이거는 무효야. 왜냐하면 정족수가 200이어야 되는데 192명으로 통과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야. 무효니까는 법리상으로는 한덕수는 여전히 권한대행이었고 최상목은 가짜였어. 이렇게 되는 거. 법리상으로는 그래요 지금. 야 이거 머리 아파요. 네. 머리 아프죠. 진짜 머리 머리 아픈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고 보니 우리는 한덕수였구나 계속.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약간 반전 영화처럼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더 황당한 야, 것은 이게 근데 한 나라인데. 더 황당한 것은 네. 이런 문제를 심판하는 재판관이 누구냐. 조한창 정계선도 포함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문제의 권한쟁의 200석이냐 150석이냐 이제 이걸 4시에 하는데 이분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이분들이 회피를 안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거기서 200석이라고 이 판결을 내게 되면 네.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은 그 판결을 내는 순간 뿅 하고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200석으로 판결되면 그러네. 한덕수가 계속 최상목은 다 가짜가 되는 거고 이야. 최상목이 한 건 모두 무효가 되니까 자기가 땅땅땅 두드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없어져야 되는 영어로 치면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렇게 취업 돼요. 사기 당하는 거죠. 이제. 이걸 갖고 그건 취업 사기네요. 아니 취업 사기 존재가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건 자기 모순 존재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야. 이게 뭐가 어떻게 문제가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선 이 두 사람은 자기의 지금 생사 여부와 관련이 있잖아요. 헌법재판관이 그 장관
급인데 이런 좋은 일을 한마디로 자기의 어떤 사회적 삶을 완전히 죽느냐 사느냐 아니겠어요? 자기 생사가 걸린 사안을 자기가 재판관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유명한 법원이 있어요, 원래. 법원이면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게 법원이 있어요, 이거. 유명한 법원, 전 세계가 따르는 법원이에요. 그런데 이 법원에 지금 두 사람이 정면으로 위배했다. 아, 그러네요.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회피를 했어야 돼. 아, 이거 내가 내 문제를 다루는 재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피를 해야 되는데 또 웃기는 건 헌법재판은 또 회피를 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피 내지 기피를 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덕수 지금 변호인단에서 사실 이 문제를 좀 제기해서 네. 두 사람을 지금 기피 신청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이거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기피를 하면 또 시간이 오래 걸려. 기피를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헌재는 얼씨구나 할 수도 있어. 네. 왜냐하면 그걸 핑계로 한없이 밀어가지고 그냥 탄핵 인용될 때까지 그냥 갚버리는 이런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또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자신의 생사 여부를 결정할 권한쟁의 심판을 지금 그 두 재판관이 직접 들어와서 지금 참여를 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헌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있을 수 없는 하여간 사법 모순이 마구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 네. 아, 그 만약에 헌재에서 어쨌든 한덕수 탄핵에 대해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대행에 대한 그러니까 탄핵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고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으로 다시 복귀를 한 다음에 최상목 대행이 했던 업무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이게 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 경우 이제 이럴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돌아가가지고 네. 일반적으로 그 부총리로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그 최상목 그 권한대행의 대행이 이제 그 모든 걸 부정을 당하더라도 부총리인 것은 맞기 때문에 네. 부총리 정도에서 할 수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은 뭐 다 유효하다. 단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네. 이제 행사한 거 몇 가지 제일 중요한 거 요런 것을 조금 이제 좀 손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뭐 내가 어떻게 보면 한덕수 그거는 권한대행이 이제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강제로 자기가 여전히 자격을 갖고 있는데 강제로 쫓겨났던 그 자리에 돌아온 거잖아요. 네. 그 사이에 자기가 벌어졌던 것들은 자기가 사실은 이론상으로는 다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제가 한 거 그거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론상으로는. 그러나 우리나라 이제 사회 안정, 또 행정의 안정성 뭐 여러 가지를 볼 때 또 한덕수 대표 총리가 그런 스타일도 아닐 것이고 해서 뭐 대부분 다 뒤집지는 않을 거고요. 네. 만약에 이제 서로 그렇다고 해도 그리고 아마 이제 제일 논란이 되는 건 헌법재판관 2명일 텐데 반대로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죠. 나를 이렇게 어쨌든 다시 이 자리로 돌려주신 분들이니까 내가 살려드려야 되겠다 또 이럴 수도 있겠죠. 보훈의 차원에서. 보훈의 차원에서? 모르죠. 네. 그것도 이해 충돌이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요. 그 우선 국회의장이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지금 그냥 자기가 일방적으로 막 해석해서 150이라고 그냥 자기가 그냥 누가 봐도 200이 훨씬 맞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솔직히 지금 민주당이 어쨌든 그 탄핵 국면에서 그 국민의힘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정체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한덕수 탄핵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한덕수 탄핵을 시키면서 그 씩씩 웃으면서 돌아서는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얼굴 정말 지금도 정말. 온 국민에게 네. 그래서 떠올랐어요. 그리고 정말 이건 정말 만인의 지탄을 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러면 이것을 좀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완전히 민주당 원안대로 그냥 거기에 그냥 막무가내 탄핵에 힘을 실어줬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헌재도 정말 나빠요. 사실 이거는 바로 심리를 하면 금방 끝나.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사실관계가 없어. 한덕수 총리 부르고 한덕수 총리를 모셔했던 홍장원 부르고 누구 또 707 김현태 부르고 이게 없어요. 이건 간단해. 200입니까? 150입니까? 이거는 법리이기 때문에 손 들어보세요. 자, 150. 200? 이렇게 끝나요, 이거. 1분이면 끝나, 1분. 네. 이거를 지금 50살 동안 안 한 거예요. 그래서 2주 전부터 우리 강 기자님께서 이거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대통령이 없어서 지금 대행으로 세운 사람이 이렇다. 빨리 해야 된다면서 그때 이제 제안을 주셨던 게 덕수궁에 모여서 브런치 한번 하자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과 여의도로 갈렸던 이런 네. 시위대가 덕수궁에 한번 진입을 해서 좀 해야 된다. 가가지고 이제 한덕수를 내놔라. 거기 돌담길을 걸으면 다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 또 민주당이 정말 한덕수 탄핵 사유 중에 네. 세상에 한덕수 그때 권한대행하고 한동훈 당대표하고 두 사람이 양한
대국민 성명을 냈잖아요. 한한 체제 한한 얘기죠. 네. 한한한 네. 두 한씨가 한국 국민들한테 그래서 했는데 그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대통령 탄핵이란 그 초유의 위기 사태에 국민을 안심시키고 저희가 하여간 여당하고 정부하고 잘해서 당정 협의 잘하고 위기를 잘 극복하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저희가 잘 이제 하겠다 안심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앞으로 어떻게 정부와 이걸 위기 상황을 이끌 것인지 얘기를 안 하면 그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런데 네. 이거를 세상에 정권 탈취 한국수 아니 근데 사실 질서 저 있는 기가 막힙니다. 퇴진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래갖고 지금 보니까 맞았죠. 지금 맞아요. 그래갖고는 한동훈 대표를 그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만들고 말도 안 되게 지금 증인을 신청하는 완전 코미디 이건 코미디언들한테 모욕이고요. 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방금 얘기할 때 개 나왔는데 뭐가 아니요? 아니면 뭐가 됐고요. 네. 개그맨 아니겠습니까? 개그맨이었나? 네, 아까 네. 개까지 나왔는데. 그 코미디 그 희극계가 이제 코미디언계와 옛날에 개그맨계로 귀가 빨개지시고 나뉘었던 뭐 수습이 안 돼. 아니 살려드리려고 했는데. 네. 아니 그래서 헌재가 한덕수 탄핵 심판에 한동훈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게 왜냐면 이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기각. 저게 그리고 이게 쉽게 말하면 그 5가지 혐의가요. 전부 다 법률적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증인 부르고 네. 무슨 사실관계 확인하고 할 게 없어요. 윤 대통령 탄핵과 달리. 이거는 그때 그 국무총리가 그럴 요건이 돼? 자격이 돼? 이런 그 법률적인 것만 따지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권한쟁의는 더 간단해. 쟁점이 딱 하나야. 자, 손들어. 200? 151? 200? 그거밖에 없어. 딱 2개야, 2개. 근데 50일 네. 넘게 진짜 안 하고 있는 데는 좀 괘씸하다. 진짜 진짜 그래서 괘씸하다. 그동안 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사실상 그 권한 여부가 불투명한 자리가 불투명한 최상목 부총리 권한대행이 저는 그분이 수고하셨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아니요 그러면 그분을 지위를 확실하게 하든지 그렇게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그래서 지금 저는 마은혁 지금 저 재판관 임명에 네. 좋은 핑계를 오히려 정부 여당에 민주당이 제공한 거예요. 민주당과 헌재가 왜냐. 이런 논리 쓰면 되잖아요. 최상목 그 권한 그 대행이 아니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언제 돌아오실지도 모르고 둘째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이게 정말 권한 대행으로 제대로 행사한 건지도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내가 뭐 이거 해줘봤자 나중에 너 그냥 이거는 무효다 해버리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안 돼. 이거는 헌재에서 한덕수 권한 대행 이 관련 권한쟁의 심판이 네. 완전히 완결돼서 나의 법적 지위 이게 분명해질 때까지 나는 못합니다. 그대로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뭐 이렇게 헌재에 불만이 이제 있었을 때 좀 볼멘 소리를 할 때 하야는 뭐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하야는 아니다. 그리고 뭐 대리인단 사퇴 등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아예 입장 표명이 이번에 나왔나 지금 이제 봐요. 보수 언론 몇 군데에서 네. 그 칼럼니스트나 이런 분들이 그 꼭 지금 탄핵 인용과 기각만이 선택지냐 해갖고 지금 하야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거기서 먼저 근데 얘기를 그런 어떤 제안들이 나오는 이유의 근본적인 배경은 첫 번째는 그분들은 아마도 윤 대통령이 인용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높게 보는군요. 그러니까 인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제 그 본인도 힘들고 어쨌든 그분 그 대통령을 지지한 보수 세력도 힘들고 또 하여간 좀 망신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힘이 그러니까 빠지겠죠. 어차피 같은 결과에 직면할 바에는 본인이 명예롭게 퇴진하는 자진해서 퇴진하는 것이 차라리 어떤 또 보수 세력에게는 새로운 출구를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또 본인도 나름의 명예를 이제 갖고 이제 하는 건데 저는 우선 윤 대통령 본인이 그런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아니, 안 라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물론 이제 원래 정치인의 말은 그 말만 듣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출마? 지금으로서 뭐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사람들이 가장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래요? 왜 굳이 맞나요? 뭐 전혀 강한 부정, 강한 굉장히 전혀 생각하고 있지 뭐 굳이 전혀라고 왜 그래? 그런 거예요. 기자님 뭐 생각하고 계신가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우리 기자님 전 지방선거하면 제 체지방을 걱정합니다. 제가 몸이 지방 자치야. 그래서 분권형 지금 좀 제도로 어딜 자꾸 바꾸려고. 넘나드시는. 아니 얼마 전에 제가 백설공주 7난장이 예를 들었더니 대박의 뱃살공주. 바로 뱃살공주라고 아, 받아쳤어요. 그렇게 나왔죠. 네. 네. 그래서 약간 저는 지방선거나 뭐 지방자치하면은 제 체지방을 걱정하니까 조금 언급을 삼가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면 지금 근데 저거는 진심인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이 네. 하야는 지금 왜냐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야를 하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한다 이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 경우 차라리 부당하게 헌재에 정말 불공정한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탄압과 그런 그 일방적인 재판으로 내가 부당하게 쫓겨났다. 차라리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빌드업하는 게 낫지. 하야는 반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야해 버리면 모멘텀 찾기가 또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윤 대통령은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계속 좀 싸움을 해 나갈 약간 그런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한한 체제라고 막 얘기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그 질서 있는 퇴진 얘기한 게 그때가 맞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결과론적으로는 그때가 맞았죠. 그죠. 네, 그때 그때가 이제 맞았죠. 뭐 제가 12월 7일인가 그 대통령이 어쨌든 뭐 모든 걸 당과 여기다 이 정부 이름하겠다. 이름하겠다. 그게 그렇죠. 이제 토요일이었고 네. 그렇죠. 대표님이랑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제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게 일요일 그러니까 오전 그런- 11시로 그렇죠. 기억하는데 그게 대통령이 어떤 그런 발언을 하고 그걸 네. 전제로 그렇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 후속 체제를 좀 해서 안심을 시키려고 이제 여러 가지 했는데 갑자기 또 확 뒤집어 버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국민이 먼저입니다. 아마 그 책에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게 이제 뭐 용산 대통령실과 막 이런저런 대화를 한 끝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본인이 이제 뭐 당에 일임하겠다 이제 이런 그런 근데 왜 그렇게 담화를 발표한 했는데 거고. 왜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 당에 일임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당 한동훈 대표하고 또 당연히 이제 정부 그렇죠. 한덕수 그렇죠. 이제 총리 이런 분들이 둘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럼 윤석열 대통령 안타깝게도 이제 이렇게 이선 후퇴하신다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 잘 이제 정부를 맡아서 나라를 맡아서 잘 우리 국민 여러분 불편하고 불안하지 않게 하겠다. 이거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오히려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또 돌아섰단 말이죠. 혹시 바로 그 두 한 씨, 특히 한동훈 대표 나와서 그렇게 이제 대국민 성명을 하는 모습 이것이 다시 대통령을 자극한 건 아닌가? 꼴 보기 싫은데 이런 아니 거. 내가 이거 했더니 바로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진 않고 네. 그러니까 원래는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 상황이 대통령의 본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에 관해서 변론하고 그다음에 뭐 많은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장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때 하면서 이제 그 태도가 돌변하신 다음부터 하셨던 얘기가 뭐 성관이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뭐 나는 뭐 대한민국을 뭐 지켜야 되고 뭐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그 뒤에 나온 게 사실 본심이었던 거고 대표랑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안심하시라. 2차 계엄은 없다. 그리고 당과 정부에서 이제 질서 있는 퇴진 네. 그리고 이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고 다들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안심시켜 드리기 위한 거였지. 민주당이 그 다음 날부터인가요? 그날 오후부터인가요? 무슨 뭐 소통령이니 뭐 정권을 뭐 본인이 가졌다는 얘기인데 본인이 뭘 한다라고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질서 있는 퇴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본인이 한다는 거지 사실 민주당이 그때 나서서 질서 있는 퇴진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 우리가 출구를 마련해 주겠다 했으면은 아마 오히려 더 나라가 더 혼란스러웠을 거거든요. 사실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도 공무원이지만 결국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다 용산 대통령실에 갔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일으켰지만 어쨌든 책임은 져야 되는 여당 입장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겠다. 다만 행정부 수반인 이제 국무총리가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도와서 네. 당과 논의를 하겠다. 당과 행정부 수반인 국무총리가 논의를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임명 절차라는 그렇죠. 것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아마 대표님 비롯해서 총리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도 뭐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예상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예상. 대체적으로 헌재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나와서 변론하시는 거나 증인들한테 신문하시는 걸 보면은 불복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헌재랑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도 불복을 할 수 있도록 그 장을 지금 마련해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봤었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판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때 그 판단을 따랐으면은 그러니까 이 사달은 안 났다. 이 사람은 안 났다. 나라 자체가 이 정도의 개판은 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항상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구절처님께서도 지금 질서 있는 퇴진이 옳았다 이런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보고 그게 맞았네 이러지만 사실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이 수를 내다봤다라는 것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죠. 여기 앉아서 이제 뭐 정치적인 거를 이제 평론하거나
평가하는 건 사실 어렵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전 책임을 안 져도 되기 때문에 사실. 아, 그렇죠. 다만 이제 책임지고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지금 뭐 하야를 안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 얘기가 지난주에 사실 조갑재 그 대표께서 이제 처음 얘기하셨거든요. 하야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난주에 이제 저희들끼리 얘기를 했었을 때 미리 저희끼리 답을 내린 게 대통령은 절대 하야하지 않는다. 근데 그럴 뿐이 아니란 생각은 누구나 하는 것 네.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요.